오늘은 애플워치 울트라 2 블랙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애플워치 10세대 Z 블랙 모델을 구매했었는데요. 이것도 나름 오랜만에 애플워치 기본 모델 중 폼팩터가 바뀌어서 기대가 컸지만 한 달 넘게 쓰다 보니 예전의 사용 경험과 큰 차이가 없었고 애플 매장에 갈 때마다 전시되어 있는 사각사각한 재질의 울트라 2 블랙 모델이 너무 탐나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애플워치 울트라 1세대 모델을 썼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의 블랙 컬러와 재질에 너무 꽂혀서 그래서 결국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는 가격이 1149,000원에 달하기 때문에 패키지도 고급스러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블랙 모델에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 패키지 박스도 어두운 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스에 이런 표식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탄소 중립을 인증하는 마크라고 하네요. 따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나 가격 차이도 없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비싼 돈 탕진하면서도 세계 환경에 기여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박스를 열면 이전과 같이 워치 본품과 스트랩으로 나뉘어서 다시 들어있습니다. 박스에는 요즘 보기 힘든 대형 컬러 가이드가 들어있어요. 인쇄의 퀄리티나 종이의 질이 패션 잡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본체 박스에는 앞에는 울트라2 본체의 앞면이 인쇄되어 있고 옆에는 울트라2 블랙 티타늄이라고 적혀있네요. 다른 애플 기기들처럼 종이 스티키 봉인지를 떼주면 됩니다. 박스를 열면 한쪽에는 워치 본체가 다른 한쪽에는 케이블이 위치하고 있어요. 본체를 둘러싸고 있는 종이 보호지를 제거해주면 고급스러운 블랙 티타늄의 애플워치 울트라2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의 고속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애플워치 10에 있던 것과 동일한 케이블이네요. 저는 이번에 스트랩으로 블랙 트레일 루프를 골랐어요. 이것저것 써봤지만 트레일 루프가 가장 가볍기도 하고 길이 조정도 단계가 없이 그때그때 붙이기만 하면 되어서 실사용에는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이즈로 S, 미디엄을 골랐는데 미디엄 라지를 고를 걸 그랬다는 생각은 듭니다. 쓰다 보니 끝까지 스트랩을 오픈하지 않으면 이게 손목에서 안 빠져서 찍찍이 부분에 고리가 걸리는 것을 피해서 스트랩을 벗어주어야 해서 집에 오자마자 시계를 벗어 던지고 하는 게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고 싶었던 건 이번에 울트라2 블랙과 함께 출시된 티타늄 밀레니지 루프였는데 이것의 가격이 무려 285,000원입니다. 애플워치 SE 40mm의 가격이 329,000원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구매한 100만원 넘는 애플워치 울트라 가격에 정품 블랙 트레일 루프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고 이 가격을 제외한다면 한 17만원을 더 주면 살 수 있었던 셈이니 그냥 살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남습니다. 만약에 샀더라면 블랙 티타늄 재질이 주는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울트라는 49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큼지막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92인치인데 애플워치 10 46mm 모델은 1.96인치라서 오히려 울트라가 큰 크기에 비해 화면은 작게 되었습니다. 애플워치 10 46mm의 해상도는 416/496인데 울트라의 해상도는 410/502라서 가로는 조금 더 작고 세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10이 조금 더 널찍한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애플워치는 화면 모서리마다 곡률이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 정면으로 보았을 때는 빛이 반사되어서 안 보이는 영역이 생겨서 실제로는 울트라의 화면이 더 시원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울트라의 무게는 61.3g으로 묵직한 편이고 여기에 비해 애플워치 10 46mm 알루미늄 기준으로는 36.4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차이가 거의 2배에 달하지요. 두께 또한 애플워치 10 46mm가 예전보다 더 얇아져 9.7mm인데 비해 울트라는 14.4mm로 10보다 1.5배 정도 두껍습니다. 이런 부피나 무게 때문에 웬만한 여자분들이나 손목이 가벼운 남자들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와 차별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2022년도에 공개된 울트라 1세대와 동일합니다만 2023년도에 2세대로 리뉴얼 될 때에도 외관은 똑같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공개된 2세대 블랙의 차이점은 오직 색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색상만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티타늄 재질이 워낙 고급 재질이고 가공도 어렵습니다. 이 티타늄 재질을 가공하고 검은색으로 착색하는 과정 속에서 내추럴 컬러보다는 확실히 제조 원가가 더 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질도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으로 예전의 내추럴 모델과는 좀 다릅니다. 살에 항상 닿아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재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기존의 울트라 1세대, 2세대의 내추럴 티타늄 모델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비싼 아날로그 시계들도 무브먼트 자체는 똑같고 디자인과 재질, 마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 보면 블랙도 단순히 색만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일단 솔직히 말하면은 남자라면 일단 무광 블랙에 끌릴 수밖에 없었고 사놓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10에 비해 울트라는 최대 밝기가 2000니트에서 3000니트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야외 활동 중 햇빛 아래에서도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애플워치 10은 새로운 LPTO3 OLED를 탑재해서 화면 주사율을 1Hz까지 조정할 수 있어서 AOD 화면에서도 초침의 이동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울트라는 AOD 화면으로 전환되면 초침의 이동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가끔 초침 보면서 멍 때릴 수가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애플워치 10의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측면 시인성이 더 개선되었는데 울트라랑 놓고 비교해보니까 실제로 측면에서 더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거 아니면 체감되는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훨씬 비싼 상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기존 모델보다 시인성이 좋지 않은 점은 마음에 걸립니다. 그 외에는 오랜만에 모듈 울트라 페이스를 쓰는 게 반가웠습니다. 확실히 일반 워치 페이스로 들어있는 모듈이나 모듈 듀오보다 울트라만의 이 모듈 울트라가 개성도 있고 정보가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애플워치 10 Z 블랙을 사서 예쁘다고 극찬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애플워치 울트라 2 블랙을 들고 와서 뭐하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색상으로 비교했을 때 Z 블랙과 티타늄 블랙의 차이는 유광과 무광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 블랙은 불빛이 난반사되어서 손기름이 묻은 게 잘 드러나는 편이지만 무광 블랙은 그런 것 없이 더 세련되고 강인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유광 블랙은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얼핏 봐도 금속 재질로 보이는 티타늄 블랙 컬러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전체가 유광 블랙으로 구성된 애플워치 10과는 달리 울트라에는 이 액션 버튼과 용두에 오렌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지루하지 않은 색 배색이라고 생각됩니다. 울트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체가 티타늄이라 흠집에 강력하지만 디스플레이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를 탑재해서 흠집에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울트라 1을 쓸 때 보호필름 없이 캠핑에 여행도 다녔지만 아무 흠집 없이 잘 썼을 정도였어요. 물론 이번에 애플워치 10에도 티타늄 모델이 출시되긴 했죠. 여기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를 탑재했다고 해서 울트라 수준의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이 애플워치 10 티타늄 모델을 사려면 기본적으로 셀룰러 옵션밖에 없어서 구매 가격이 46mm 기준 106만원으로 치솟습니다. 그럴 거면 울트라 산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수 스펙도 울트라가 높은데 애플워치 10은 50m까지 방수를 지원하지만 울트라는 100m까지 방수를 지원합니다. 다이빙 기준으로는 애플워치 10은 수심 6m까지 가능하지만 울트라는 수심 40m까지 다이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울트라가 우월한 소소한 스펙들이 있는데요. GPS 모듈은 물론 둘 다 탑재하고 있지만 울트라는 기존의 L1보다 더욱 진보된 L5 규격의 GPS를 함께 탑재해 더욱 정확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에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기능도 있죠. 좌측에 커다란 동작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서 주변에 알립니다. 물론 도시에서 일반인들이 쓸 일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심적인 안정감을 느낀달까요? 마이크와 스피커도 울트라가 조금 더 낫습니다. 울트라에는 빔포밍 기술과 바람으로 인한 소음 감소 기능을 갖춘 3 마이크 어레이가 탑재되었고 스피커도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요. 통화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음질로 통화할 수 있겠죠. 애플워치 울트라는 셀룰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애플워치 10은 셀룰러보다 더 저렴한 GPS 모델을 고를 수 있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셀룰러를 개통해서 쓰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보통 애플워치는 셀룰러를 안 써도 아이폰만 들고 다니면 연동이 잘 되므로 셀룰러를 개통 안 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굳이 안 쓸 셀룰러 끼워 팔기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일반 GPS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1세대와 애플워치 10을 써왔던 입장에서 사실 사용 경험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워치OS 11으로 잘 정돈된 UI와 검증된 사용 경험은 동일했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처음 쓰는 사람이라면 애플워치 10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워치도 1세대부터 10세대까지 오면서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다 중국산 스마트워치들도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면서 네모난 스마트워치들은 다 애플워치처럼 생기고 구분이 잘 안 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특별한 나만의 시계를 찾는 분에게는 이 울트라 모델은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울트라에서도 더 희소성 있는 블랙 모델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울트라 2 블랙이 비싼 상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모델인 애플워치 10보다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P 성능이나 디스플레이의 스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애플워치 10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는 분명히 울트라가 좋고 남들과 다른 개성을 뽐내고 싶은 분들도 만족스럽겠지만 극한의 테크를 추구하고 싶은 테크충으로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전보다 조금 더 얇으면서도 AOD 화면에서 초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애플워치에 더 끌릴 수도 있겠네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일단 착용했을 때 손목의 존재감이나 배터리 측면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었던 게 애플워치 울트라여서 이 애플워치 10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워치 10 Z 블랙과 애플워치 울트라 2 블랙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